환경보다는 저는 사람들, 거기서 좀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과 여러 번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로컬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죠.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약간 생기게 되고. 거의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냥 제가 일상에서 가지고 있던 제 이야기에서 시작하거든요. 지역은 예술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반대로 지역이 영감이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이야말로 미래라는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푸른 녹음이 완연한 강릉의 제비리. 이곳엔 커다란 건물이 두 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소들을 위한 보금자리였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변했다는데요.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궁금해집니다. 저는 강릉에서 사진, 영상, 시각예술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가장 저희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이제 영상 쪽인데 보통 B2G 해가지고 기관들 영상을 좀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전을 매년 하진 못하지만 가끔씩 하고 있어서 그런 작업들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요한 대표를 따라 도착한 강릉 아트센터. 꾀꼬리 같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이곳엔 무슨 일로 왔을까요? 오늘 여기 강릉 합창대축제 사진 촬영 맡아가지고 오늘은 직원이랑 같이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영상 제작만 한 100편에서 150편 정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월급을 주고 하려면 돈이 사실 되든 안 되든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김요한 대표는 다른 곳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예술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순수미술 작업하시는 작가님들도 5분 같이 있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예술가들이랑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술이라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지금은 제가 촬영해서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예술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오히려 더 꿈이 있습니다. 김요한 대표가 일하는 작업실 옆 건물이 한 채 더 있습니다. 막힘없이 뻥 뚫린 실내가 자랑인 이곳은 지역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공간인데요. 총 5명의 지역 예술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배철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다양한 매체를 다루면서 이제 작업하는데요. 설치도 하고, 영상도 하고, 사진도 하고, 조각도 합니다. 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쪼개진 나무들인데 제가 이거를 억지로 서 있게끔 이 케이블 타이를 묶어서 온전히 서 있는 것처럼 만든 모양인데요. 설 수 없고 혼자서 뭔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사회에서 부추기고 억지로 서 있게 만들고 뭔가 그런 형태들이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맞아 이게?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서 예,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페인팅 위주로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 작업에 대한 이제 결과물을 봤을 때 의문도 많이 들었고 과연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어떤 의문점들을 가지고 고민했을 때 다양한 재료들을 다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것저것 안 가리게 됐고요.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어떤 인생에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배철 작가의 작업실 건너편 깔끔하게 정리한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알록달록한 색감이 자랑인 이 작품의 작가는 과연 누굴까요? 미술 작업하고 있는 서동진 작가라고 합니다. 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사파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보통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동물일 때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들을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좀 바꾸는 작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물총새에 이제 기생한 외계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인류가 멸망한 다음에 그 외계인들이 지구에 이제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이제 기생을 해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구에 온 외계인들도 인간들이 했던 실수를 답습하면서 같은 외계인들을 약간 괴롭히고, 막 어떻게 보면은 조지 오웰 소설의 그 동물농장 비슷한 느낌이 나는 약간 소설입니다. 서동진 작가의 작품은 독특합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변모하고 그 그림이 또 이야기를 품고 있는, 글이 중심인지 그림이 중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재미있는 작품이죠. 그 요즘에는 되게 경계가 없다 보니까 저 자체가 약간 좀 명확한 게 좀 좋았어요. 설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래서 계획적으로 막 쓰고 글을 쓰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약간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거를 적은 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그리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강릉이라는 소도시에 살면서 대도시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뭔가 20대 때는 좀 벗어나고 싶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었어요. 여기를 벗어나서 더 높은 곳에 가가지고 경쟁을 하고 싶다.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지금 이제 30대 후반 되니까 굳이 서울에서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작품 활동을 발표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강릉으로 와서 이제 순수했던 소명 같은 내 일들을 하고 싶은 위안이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지역이라는 것이. 네. 가장 제가 좀 듣기 안 좋아했던 말들이, 지역에서 갑자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급하면 좀 로컬에 있는 업체들을 찾다가 퀄리티가 높은 영상 제작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면 이제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이 부분을 가장 좀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지역에도 충분히 좋은 업체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좀 힘써야겠다 해서 그렇게 로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고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고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 동네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좋다. 예. 예술에 대한 어떤 다양성에 대한 실험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작은 도시, 예술이 자라나기 어려운 환경. 어찌 보면 이 모든 한계는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강릉은 어떤 식으로 변해야 할까요? 이게 좀 사람이 좀 모여야 돼요. 이게 여러 사람이 모여야지 이제 다양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큰 일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재밌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강릉이 좀 관광으로 좀 특화가 돼 있잖아요.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일 외에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 여건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강릉이라는 도시를 옛날부터 살펴보면 예술가들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분야의 예술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이걸 소비하는 쪽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술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어떤 브랜드나 회사를 만들어서 예술가들을 확실하게 좀 도와줄 수 있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의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인프라와 공급, 우리는 지역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죠. 지역이 부족하기에 오히려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이라는 사람들. 이들의 앞날에 한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춘천 봉이산 자락. 나직나직한 단독주택들 사이에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도예 공방으로 바꾼 이진혁 도예가, 원룸으로 이용하던 집을 책방으로 만든 김지혜 사장님,
오래된 주택의 멋은 살리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리모델링 했다는데요. 단독주택의 재발견 만나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솟아나는 아파트 단지와 다르게 춘천의 옛날 모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언덕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집이 있는데요. 과연 실내도 그럴까요?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혀 평범하지 않은 실내. 수많은 책들이 있는 책방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가구와 정갈하게 정리된 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요. 여긴 어떤 책방일까요? 주인장의 색깔이 조금 더 책방에 녹아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주인장 마음이 좀 더 가는 책들을 우선 입고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아직 독립 출판물은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제가 그냥 책방이라기보다는 이 공간에서 뭐 모임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공간으로 좀 쓰고 싶었기 때문에 2년 전 양평에서 춘천으로 이사온 김지혜 사장님.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책방을 열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들과 더불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운 공간이 됐습니다. 우선은 올라왔을 때 가장 높았어요. 뷰가 가리지 않았어요. 저는 양평에서 1층, 그러니까 단층 주택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눈높이가 항상 낮았는데 딱 건물이 코너에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 시야를 9년 만에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려 6개월 동안 스스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목공예를 하는 남편과 나전칠기를 하는 사장님에겐 더없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작업 공간이 필요해서 우선은 작업 공간과 집을 합치는 게 1차적 목표였어요. 그래서 뭐 2층이 됐던 뭐 지하가 있던 우선 그런 단독 주택을 알아봤고 어찌됐건 가정집이랑 작업 공간이 분리는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찾다가 요 아이가 눈에 딱 들어왔죠. 나의 집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꿈꿔왔는데요. 크게 소문을 낸 것도 아닌데 좁은 골목길을 걸어 올라와서 책방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여기는 이제 주민분들이나 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들이나 중고책들이죠. 근데 이제 집에서 안 읽는 중고책들이 버려지니까 버리지 말고 그냥 1년 동안 차분차분하게 모았어요. 오셔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2권을 가져오셨다. 그럼 여기서 보시고 2권 권수대로 맞바꿔 가실 수 있는 중고 책방, 작은 중고 책방이에요. 여기는 요 공간만 그래요. 다른 곳은 다 판매용 책입니다. 새 책입니다. 손님들이 없을 때는 오롯이 김지혜 사장님의 작업 시간.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나전칠기에 새롭게 도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어렵기는 해요. 그 기물에 우선 어울리게 그림을 도안을 그려야 하고 또 아무리 도안을 잘 그린다고 해도 제가 오릴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커피 머신 대신 커피포트에서 끓이는 커피까지 김지혜 사장님만의 색깔이 가득 묻어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 모임, 토론회, 시 모임 등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책방에 오시는 사람들 덕분에 제가 너무 1년 동안 재밌었거든요. 진짜 뭐 돈을 떠나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이랑 춘천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뭔가를 계속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또 연결해주고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뭔가가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요. 봉이산 아래 소양강과 맞닿은 동네. 이 조용한 주택가 안에 도예공방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 집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소담스러운 그릇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산에서 오랫동안 작업하다 춘천으로 내려온 지 2년째인 이진혁 도예가 화려하기보다는 순수한 멋이 있는 그의 작품처럼 딱 어울리는 집을 찾았습니다. 이쪽은 거실이었고요. 네, 이쪽 거실에서 저 왔을 때는 이쪽에 소파도 있었고 뭐 에어컨도 있었고 안마의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은 안방, 어르신들 사시는 안방이었어요. 이쪽 안방이었고 이쪽이 작은 방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이쪽은 지금 부엌이었었는데요. 제가 여기를 다 그냥 걷어내고 그냥 물 작업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이쪽 안쪽에 할머니 방이 있었는데 저쪽 안쪽 할머니 방에다가 제가 가마를 두고 가마실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저 천장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거를 살리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살렸더니 나머지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뜯어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여기 제비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비집이 있는 집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 그때 제비집 보고 나서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이 집을 결정하는데 좀 굉장히 큰 요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이제 전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집을 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말려가지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선을 길게 이렇게 빼가지고 공사비가 더 들었어요. 음식을 담는 그릇부터 술잔, 화병 등을 흙으로 빚어내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학교 다닌 것까지 포함하면 한 20년 됐을걸요? 선생님? 네, PD님? 한 20년 됐을 거예요. 춘천 와서 이제 제대로 제 이름 걸고 네, 작업하는 거죠.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여기 사시던 어르신이 그릇 장사를 하셨대요. 뭔가 여기가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찾아오기에도 멀지 않고 도시지만 조용한 동네 분위기라 작업에 집중하기도 좋은데요. 이만하면 인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 듯 싶습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강 쪽을 바라보고 이게 북향이더라고요. 그리고 해도 이쪽에 봉이산이 있어요. 해도 잘 안 들어오고. 근데 도자기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덜 마른다 그래야 되나? 그물들이 빨리빨리 마르면 작업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비하면 작업실로는 정말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춘천으로 자리를 옮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내의 고향이 춘천이기 때문인데요. 남편이 빚어놓은 그릇에 그림을 그려 합동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을 관리하고 디자인하면서 남편의 일을 도와줍니다. 그때 얼굴 나왔나? 안 얼굴 안 나왔어.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고객들이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 씬을 좀 넣어드리는 편이에요. 최근엔 아이들의 도예 체험이나 취향에 맞는 그릇을 직접 만들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체험 공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뽁짝뽁짝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래도 지나다니면서 차 한잔 마시러 들어오시고 뭐 아니면은 여기 이쁜 그릇이 있네요 하고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아니면 또 멀리서 여기 공방이 있었네요, 여기 공방이 있네요 하고 찾아와가지고 좀 구경하고 이렇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사람들이 머물면서 품었던 온기, 그 평범하고 익숙한 풍경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즐길 때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집,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나오니까 정말 좋다. 분위기에 한 번, 맛에 두 번 반하는 야외 맛집으로 떠나요.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짠! 하고 펼쳐지는 그림 같은 자연. 담양에 이런 곳이 있었어?
전남 담양에 있는 남천과 산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야외 카페입니다. 곳곳에 놓여있는 이장님의 흔적들, 분명 카페라고 했는데? 원래 이 마을 이장님께서 25년 동안 실제로 이곳에 사셨었고요. 지금도 옆에서 이장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장님 집이라는 컨셉이 이 공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름도 컨셉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동물 친구들은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단 유의할 점은 목줄 착용은 항상 해주시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또 다른 손님들께 위협이 되는 행동은 조심해 주셔야 돼요. 둘이 오니까 2배로 좋다. 아참, 주문해야지. 계란빵 하면은 약간 친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근처 농가에 닭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란을 활용해 보면은 주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란빵으로 정했습니다. 계란빵은 콘치즈, 베이컨, 고구마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콘치즈 계란빵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단짠의 매력이 있고 또 옥수수의 식감이 좋아서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맛. 커피 한 잔에서 이렇게 다양한 맛이 느껴진다고? 설탕아, 혼자 먹어서 미안해. 그런데 저건 또 뭐야? 이 천에 배가 하나 있으면은 좀 더 자연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림이 참 예쁘겠다 싶어서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이 자연과 함께 하나의 그림이 돼서 일상 속의 바쁨 잊어버리시고 또 여유로움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다음 맛집. 골목 안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어머, 꽃분수까지? 완전 유럽 감성이네. 저희 가게는 양쪽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도심 속의 정원이라는 느낌으로 정원이 꾸며져 있고 왼쪽에는 분수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유럽의 정원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조화는 사용하지 않고 생화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물 때문에 꽃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브런치 카페로 운영하고 있고 저녁에는 와인과 같이 카페를 곁들인 비스트로 시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이제 추천하는 것은 묵은지 트러플 리조또라 느끼함도 같이 잡아줄 수 있게 묵은지를 넣어서 한번 개발해 봤거든요.
이번엔 피자인가? 고소하고 짭조름한 고르곤졸라 피자? 저희 가게에서 파는 메뉴들은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브런치 버전을 맛보니 비스트로 버전도 궁금한데 확실히 비주얼부터가 화끈해. 대체 여기는 낮에 와야 해? 밤에 와야 해?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야지. 저희 가게는 항상 손님들이 어떤 모임이든 어떤 손님이든 언제든 기대할 수 있게, 언제든 기대감을 갖고 찾아오실 수 있게 발전하면서 항상 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해마다 그 수는 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때 일상 속 스트레스는 물론 우울감과 불안감을 상시 점검해야 하는데요.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심리 지원 프로젝트 마음 안심 버스가 나섰습니다. 화창한 날씨, 다들 마음도 화창한가요? 일상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쉬운 것 같아도 참 어렵습니다. 이곳은 의성 정신건강보건센터.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늘 애쓰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주민들의 마음 건강을 살펴보기에 마음 안심버스가 출동할 예정입니다. 출동 준비 한창이죠?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인데요. 버스 안에서 다양한 검진이 진행되는데 먼저 심박수를 이용한 스트레스 검진과 우울, 불안, 자살 등 다양한 검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음 안심버스 출발합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의성군 가읍면 입구로 마음 안심버스가 들어옵니다. 뚝딱뚝딱 힘을 합쳐 마을 한쪽에 금세 간이 상담소까지 차렸습니다. 여기 자살 예방 교육도 하고 밖에 있는 마을 안심 버스를 이용해서 정신건강, 스트레스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심박수를 재는 거라서 이제 말씀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으시면 돼요. 한 1분 정도 걸리세요. 검사는 늘 긴장되죠? 어머니 평소에 잠을 잘 주무세요? 그죠? 그래서 피로도도 괜찮고 면역력도 괜찮게 나오셨어요. 어머님은 스트레스 대처를 잘하셔서 이렇게 좋은 보통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스트레스 대처를 잘하고 계세요. 심박 변이도를 통해 그동안의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증과 같은 자신의 심리 상태도 하나하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하니까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결과가 생각보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좀 나쁘게 나왔네. 왜 나쁘게 나온 것 같아요? 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뭐. 그걸 뭐 내가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그 남한테 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이 건강을 지켜야 되겠지 뭐.
잘 표현해줘가 고맙네요. 난 이때라 몰랐는 거를 이래 알게 돼서 참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 느낀 적 있어요?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도 없으시고 평소에 하던 일에 흥미가 없다거나 즐거움이 없다거나 그런 거는요? 즐겁지요. 즐거워요?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거나 그런 거는요? 좀 먹긴 있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조금 피곤하지. 검사 후에는 이렇게 심리 상담 서비스도 꼼꼼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지수나 뭐 심리 상담 해보니까 병원에 가서는 이걸 참 접하기가 힘들었는데 좀 상세하게 해주니까 참 좋습니다. 동네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 동네까지 찾아오셔갖고 이제 검사도 해주고 하니까 어른들이 참 좋아하시네요. 함께 불안장애 테스트 해볼까요? 최근 2주 안에 느꼈던 감정으로 점검합니다. 느낀 적이 없으면 0점, 가끔은 1점, 절반은 2점, 거의 매일이면 3점. 결과 어떤가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불편한 감정들을 회피하곤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쌓여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정신 건강을 위해서 묵혀두지 말고 바로바로 마음 건강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조기 검진도 진행 중입니다. 어르신들 치매 예방의 첫 걸음으로 먼저 무료 치매 조기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에 한창인데요. 규칙도 척척 잘 맞추시네요. 선생님 지도에 받아보니까 치매가 아니라서 안심이 됐습니다. 오늘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자면 밥 먹는 거랑 잠자는 게 제일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우울감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뭔가가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울감이 안 들고 우리나라 노인의 삶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예방이 중요한데요.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들을 알려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의 신호를 발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드리는 생명 지킴이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다들 진지하게 교육에 임하고 계신데요. 본인 스스로는 물론 위기에 처한 분들을 식별하고 잘 대처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 많이 보살펴드려야 되겠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다리 걱정도 해주시고 좋으네요.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도와주면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의논해가면서 토닥거려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울감을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꾸준한 운동과 평소 생활 습관 같은 작은 행동에도 소중한 의미를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건강은 몸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도 몸처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이 안녕하는 그날까지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가 더욱더 힘을 내야겠습니다.